네, 자, 5장 메타인지 학습 체크로 갑니다. 문제가 35문제 있는데 지문이에요. 35개니까 이것도 1, 2, 2개 잘라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기 1번에 국토부 장관님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해야 한다. 권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장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권장할 수 있다. 우리 중개사법을 통틀어서 권장, 권고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된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네, 권장할 수 있다.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전속중개계약을 3년 보관, 5년 보관 이거 그냥 시험 문제예요.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그렇죠. 3년. 3년 보관해야 되겠죠. 확인설명서는요? 3년. 거래계약서는요? 5년.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보관 의무 없음. 시험 문제 100%.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관. 3번 문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냐 아니면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이냐. 자, 전속으로 의뢰받으면 이 물건은 나만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물건을 내놔야 돼요. 시장에다가 물건 내놓을 때 두 군데 다 내놔야 됩니까? 신문 광고만 때려도 됩니까? 인터넷에만 올려도 됩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동글뱅이 1번이 정답돼요. 또는 다만 이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자, 4번 갑니다. 개공인은 의뢰인과 전속 중개를 체결했을 때, 야, 이거 다 시험 나왔었는데 2주일에 1회 이상이냐, 일주일에 2회 이상이냐,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잖아요. 상황 보고 누가 합니까? 2주일씩, 2주일. 콩나물 밥하고 못 차냐, 2주일씩. 자,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씩가 한 번 이상 상황 보고 한다는 거. 오케이. 자, 5번 문제 갑니다. 작년에도 시험 나왔어요. 5번도 시험 잘 나옵니다. 개공이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에 근거자료, 대장 등기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구두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그렇죠? 과장되게 거짓 사기치고 구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만 갖고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이빨 5개를 뽑아버린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5번은 개공이가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개공 중에 이빨, 앞니빨 5개 뽑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윗니빨 3개, 아랫니빨 2개 뽑힌 사람. 중개사무소 하시면 자세히 보세요. 앞에 이빨 없는 분이 꽤 계셔요. 혀 짧은 사람도 많아요. 혀 짧은 사람은 거짓 띵거, 부동산 거래 띵거, 거짓 띵거에서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 자, 어쨌든 500 이하의 과태료. 자, 6번 갑니다. 6번에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공의 설명 의무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요거는 판례예요. 판례가 우리 개공이가 복비를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중개를 해준다 하더라도 돈 안 받고 중개하더라도 개공의 의무로서 물건 설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고 설명해야 되고 위반해서 사고 나면 손해배상 책임 돈도 물어주어야 한다라고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유상으로 중개를 하든 복비 수수료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중개하든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설명서 작성 의무 다 손해배상 책임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하는 판례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 6번에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설명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셔야 되죠. 소멸되지 않는다. 2번. 자, 7번 문제. 7번도 이제 판례,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때 무엇을 설명하느냐? 채권 채권액을
설명하느냐? 실제 채무액을 설명하느냐? 건저당이 뭐예요? 건저당이.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저당권 공부하실 때 건저당, 장래, 정당, 병내는 한도에까지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 일종인데 부종성이 완화되는 형태를 건저당이다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건저당은 마이너스 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1억까지 언제라도 돈을 넣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건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1억까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를 임대차라도 하려면은 임대차 중개하는 우리 개공인은요, 아이고 그 집은요 임차인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집주인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돼 있어, 건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1억까지는 언제라도 돈 넣다 뺐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000이다, 마이너스 2000이다, 이걸 설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1억까지 언제라도 돈을 뽑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시고 임차 보증금 집어넣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천천히 다시 할까요?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됩니다. 1억 원까지 1번의 채권 최고액 1억까지는 언제라도 돈을 넣다 뺐다 하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보증금 넣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너무 위험하시면 안 들어가시든지 판단하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마이너스 1000이다 2000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이다 실제 채무액이 마이너스 1000만 원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순간 1000만 원 또 뽑아버리면 마이너스 2000 돼버려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확인하기도 곤란해요.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등기가 되는 거니까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8번 개공이가 중개 의뢰를 받으면 누구한테 설명하죠? 권리를 취득하는 자. 매매일 때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2번처럼 이전하는 자. 매도 집 주인한테 그 집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 의뢰인. 그래서 9번에 가시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를 설명합니까?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를 설명합니까? 취득 조세죠. 그래서 8번, 9번 두 개 묶으시면 취득이한테 설명하니까 조세도 취득 조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취득이한테 하니까 취득세 몇 프로, 그래서 취득세 관련되는 노천터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취득관리조세를 설명한다는 거.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갈게요. 10번에 중개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요 서면이 뭐예요? 확인 설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누구한테 준다? 쌍방에게 주는 거예요. 자, 물건 설명은 취득이한테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쌍방에게 설명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거. 별거 아닌데 이것도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11번 문제가 있어요. 11번에 확인 설명 세무한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고, 자 12번 개공은 설명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보관할 때 개별 보관 몇 년 보관? 3년 보관. 시험 문제.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 5년. 확인설명서 몇 년 보관? 3년. 전속 중에서 몇 년 보관? 고마해라. 지겹다. 일반 중에서 몇 년 보관? 보관은 뭐 없다. 이제 그렇죠. 지겨울 만큼 반복되는 거고 시험에서도 지겨울 만큼 시험에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번은 확인설명서 3년 보관. 자, 13번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시정에서 권장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 우리 중개사법에서 각종 종이 쪼가리, 각종 서식은 누가 만들까요? 국토부 장관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서식 나오면 무조건 뭐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14번 갑니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필요적 계산. 시험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사고 파느냐, 인물 물권 크게 조격이 필요적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전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이 이전된다든가 전세 끼고 간다든가 이런 걸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1번. 자, 15번 물건의 표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권리 이전의 내용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전세 끼고 갑니다. 이걸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겠죠. 필수적 예상에 해당되고. 자, 16번 중개보수 복비하고요 취득조세
종류세율을 거래계약서 기재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냐 아니냐 그 문제죠. 복비하고 취득조세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다가 기재하느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소속이냐? 거래 계약서 소속이냐? 이거 꼭 구별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17번 가실게요. 거래계약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몇 년 보관한다? 거래계약서 5년 보관하는 5년 보관. 자, 18번까지 보고 잘랐다 할게요. 18번에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을 개원해야 됩니다. 소공도, 개공도,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개공도 하고 소공도 하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뭐다? 거래계약서하고 또 하나 확인설명서거든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확에는 개공도 막 하고 소공도 막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시구 모드 숨 좀 쉬고 갈게요. 이따 배워요.